방송 역사상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 현역가왕 3에서 탄생했다. 한순간의 선택이 무대를 뒤흔들었고 시청자들은 극도의 긴장감에서 시작해 깊은 감동과 안도의 눈물을 경험했다. 모든 것은 빈에서의 점수표가 공개되던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됐다. 익숙해야 할 장면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됐다. 점수판이 등장하자마자 스튜디오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평소처럼 터져나와야 할 박수와 환호는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이 현장을 감쌌다. 빈에서는 한동안 말을 잃은 채 서 있었고 얼굴에는 당황과 불안이 그대로 드러났다. 늘 무대 위에서 자신감과 밝은 에너지를 보여주던 모습과는 달리 그 순간의 표정은 보는 이들마저 숨을 죽이게 만들었다. 어린 나이에 이미 큰 주목을 받아온 빈에서에게 점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대에 대한 부담이었고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었으며 혹시나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그 긴장감은 순식간에 스튜디오 전체로 퍼져나갔다. 모두가 다음 상황을 기다리고 있던 찰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베테랑 MC 신동엽이 갑작스럽게 촬영 중단을 요청한 것이다. 늘 침착하고 유연하게 현장을 이끌어오던 그의 결정에 출연진과 제작진 모두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카메라는 멈췄지만 무대 위의 긴장감은 여전히 이어졌다. 신동엽은 곧장 빈에서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이미 어린 후배가 얼마나 큰 압박을 받고 있는지가 분명히 보였던 듯하다. 망설임 없이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결과지를 집어들었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찢어버렸다. 그 순간 현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단순한 연출이 아닌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닐지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빈에서 역시 크게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바라봤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이 그녀의 눈빛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러나 이어진 신동엽의 마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그 숫자는 빈에서라는 재능을 정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그 점수는 너무 높아서 단순한 결과로 공개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빈에서가 단지 점수로 평가될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독보적인 예술가라고 강조했다. 그의 말은 현장에 있던 모두의 마음을 울렸다. 이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다. 경쟁 프로그램이라는 틀 안에서 흔히 간과되기 쉬운 사람의 마음을 가장 앞에 둔 선택이었다. 신동엽은 점수의 의미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처음에 빈에서는 그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눈가는 붉어졌고 감정은 혼란 속에서 요동쳤다. 하지만 선배의 진심 어린 설명이 이어지자 그녀는 이 행동이 실패가 아닌 보호와 존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터지듯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실망과 긴장으로 시작된 감정은 순식간에 해방과 안도로 바뀌었다. 빈에서가 느꼈던 초기의 좌절은 결국 스스로에게 가했던 과도한 압박 때문이었다. 그리고 신동엽의 행동은 그 모든 부담을 한순간에 내려놓게 해주는 계기가 됐다. 그 소리는 단순히 장난감 하나가 부서졌다는 신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곧 너무 잘한다. 자, 여기 명탁의 감정을 송두리째 흔드는 여기 올 수 있어? 정갈하게 진열된 도라에몽 피규어들로 가득 찬 방 안에 갑작스럽게 쨍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져게 떨어진 채 날개가 부러져 있었다. 손님이 와서 좋아? 아빠 친한 동생인데 그것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닌 그의 젊은 시절과 추억, 그리고 열정이 담기는 도화선이 되었고 그는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의 눈앞에는 오랫동안 아끼고 또 아꼈던 도라에몽 한정판 피규어가 바닥다. 부서진 피규어를 바라보던 그의 시선은 이내
하루의 작은 얼굴로 옮겨갔다. 충격과 상실감,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보물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그 옆에 멍하니 서서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아들 하루였다. 심영탁은 말을 잃었던 한 가정에서 벌어진 작은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사야의 한마디로 분위기는 순식간에 극도로 긴장됐다. 높지도 날카롭지도 않은 목소리였지만 그 말은 그의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용히 맺히던 눈물은 이내 멈출 수 없을 만큼 쏟아져 나왔다. 사건은 그저 움직이지 못했고 누구도 쉽게 입을 열 수 없었다. 심영탁의 얼굴에는 깊은 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오랜 시간 자신과 함께 해온 소중한 장난감과 유난히 차갑게 울렸다. 그 질문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공간을 가르며 떨어졌다.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누구 하나 붉어졌고 입술을 꾹 다문 채 곧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보였다. 그 짧지만 긴 침묵의 순간은 보는 이들마저 숨막히게 만들었다. 그러나 모두 지금 당장 눈앞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어린 아들 사이에서 그는 흔들리고 있었다. 하루는 분위기를 감지한 듯 조심스레 한 걸음 물러섰다. 눈은 점점 그를 힘껏 끌어안았다. 그 포옹에는 아이를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예상을 뒤엎는 장면이 이어졌다. 심영탁은 눈물을 닦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하루를 향해 몸을 낮췄다. 그는 화를 내는 대신 아들아. 그의 말에 사야는 물론 현장에 있던 모두가 놀랐다. 심영탁은 이어서 자신이 깨달은 바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하루가 자신의 가장 아니야. 장난감은 다시 살 수 있어. 하지만 하루의 순수함은 다시 살 수 없어. 내가 온 건 잃어서가 아니라 행복해서 마음속에 있던 미련과 아쉬움은 모두 사라졌다. 그는 부서진 도라에몽을 하루의 손에 쥐어주며 이것이 두 사람이 함께 가는 첫 장난감이 될 거라고 말했다. 소중한 장난감을 만졌다는 사실은 아이가 아빠의 세계에 들어오고 싶어 했다는 뜻이라는 것.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호기심이었고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 순간 그의 촉해졌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 장면만으로도 심영탁이 아버지로서 한 단계 성장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부자는 바닥에 나란히 앉아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고 금세 방 안에는 눈물 대신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처음의 차가움은 사라지고 이내 눈가가